과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일단 그 8주차, 자, 8주차 복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디스크 성격 유형별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전략,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같이 저희가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S형하고 이제 C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대인관계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S형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하고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내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내 상사가 나랑 뭔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안정형의 성격이 좀 강한 것 같다. 이 사람하고 내가 효과적으로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분위기에 좀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하고는 뭔가 좀 부드럽고 편안한 말로, 그 다음에 그런 편안한 환경에서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친구하고는 뭔가 내가 그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친구가 사실 마음을 잘 안 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인내심과 좀 끈기와 참을성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려주고 꾸준히 뭔가 이 친구한테 내가 그런 신뢰를 쌓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충성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거나 근심 있거나 고민 있거나 이럴 때는 이 친구들은 너무 좋은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안정형 친구는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항상 꾸준하게 내가 이제 좀 협조적인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이 친구들하고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친구하고 좋은 신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C형. 자, C형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대인관계 전략 볼게요. 자, C형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죠? 자,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친해지고 가까워지기 전에는 사적인 잡담 뭐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될 수 있으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C형이고 신중형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해야 될 얘기가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좀 더 내가 그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그 핵심 주제가 뭔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거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하고 훨씬 더 내가 긍정적으로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신중형과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그런 할 얘기들을 준비하고 정리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뭔가 설득을 하고 싶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뭔가 자세한 정보, 명확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또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 굉장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 사람을 꼭 설득시켜서 뭔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잘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약속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약속들을 어기는 사람들이 몇 번 발생을 하면요. 진짜 뭐 단칼에 뭔가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특히 더 뭔가 내가 약속하는 것들을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때는 반드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 출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보통 내가 그 이제 어쩌다 보면 이제 특별한 뭐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늦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조금 늦는 상황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직장 상사거나 내 윗사람한테 내가 왜 늦는지를 명확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메시지든 전화를 통해서 상황을 충분히 알려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한번 내가 10분 뭐 5분 늦는 거 괜찮겠지 그러고 그게 몇 번 반복이 된다. 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겠죠. 특히 내 상사가 이 시형일 때 문제가 커집니다. 네,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게 그 5분, 10분 늦는 것조차도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제 그런 모습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연애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는 항상 딱 제 시간 전에 미리 와서 항상 기다리는 스타일이고, 자 남자친구는 예, 이제 약간 I형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간 뭐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요. 예, 근데 맨날 늦죠. 예, 근데 맨날 늦는데 연락도 안 해요. 근데 요즘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카톡으로 늦으면 늦는다고 메시지 보낼 수 있죠. 근데 옛날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 때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때 딱 특징들이 있어요. 시험이 상대방이 시험이면 5분, 10분 기다리다 그냥 얄짤없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뭐 그나마 이제 S형인 그런 여자친구가 I형하고 사귀어. 그러면 S형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죠.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 때까지. 근데 I형은 잊어버린 거죠. 약속을. 그래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다리다 가는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쌓이다 보면 이제 막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남녀 관계에서 헤어질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성격 차이. 우리는 성격 차이야.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 사실은 그런 행동, 나하고 안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쪽은 계속 강요를 하게 되죠. 왜 그러냐라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또 왜 그러는지 그게 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자기의 주장을 좀 더 많이 펼치게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갈등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그 싸움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헤어지게 되는 경우죠.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방의 성향이나 성격들이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디스크라는 것들을 잘 배워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 또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또 굉장히 강한 사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대응 방법들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겠죠. 특히 그 뭐 우리가 평등한 동등한 관계라면 이제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상하관계나 직장에서 벌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의 이제 성격들을 좀 잘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굉장히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디스크 성격 유형물, 행동 유형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때 잠깐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행동 경향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우리가 선입견을 좀 가지지 않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로 보고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이는 이 사람이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단지 여러분들하고 날 때부터 뭔가 좀 다른 그런 성향들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좀 편안하게 느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좀 더 다른 경향이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긍정적인 어떤 대인관계, 인간관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행동 유형 중에서 특히 이제 행동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D형은 장아가 강하고 목표지향적이고 뭐 도전이나 이런 것들에 동기부여되는 사람들이고 본인이 이제 주도권을 상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감정 뭐 이런 것들 별로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본인이 뭔가 화가 나거나 본인이 이제 뭐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냥 그런 감정들을 막 거침없이 드러내고 특히 격하거나 과한 말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이 나타난다. 그게 이제 D형이 아주 강하게 높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I형이 가장 행동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항상 여러분들이 뭐 긍정적이고 밝고 낙천적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사람지향적이고 또 말도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저기 응답하라 1988의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이거 굉장히 과하게 드러난 사람 하나 있죠. 여자 한 명이었으니까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올림픽 전에 그 피켓 들고 그 안내하는 그 나라들 국기 입장할 때 같이 등장하는 그런 그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복 입고 그때 집 안에서 그거 연습하는데 이제 그 쌍문동 5인방 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보고 다 콧방귀 끼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실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I형의 굉장히 두드러진 행동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압력하에서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네. 강하게 뭔가 압박이 들어오고 뭔가 막 다그치고 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실수를 이제 계속 막 빈번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게 이제 I형의 행동 경향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다. S형 뭐 팀 지향적이고 상대방들한테 굉장히 양보하고 뭐 이런 모습이 이제 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냥 변화 없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많이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S형의 행동 경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압력하에서 특히 이제 누가 뭔가 강하게 압박하면 바로 양보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게 S형의 행동 경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자, 마지막 D형이 아니죠. 이거 저번에 제가 이거 실수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도 이걸 못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자, C형 행동 경향이 높은 사람. 굉장히 디테일하고 분석적이고 꼼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일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정확성, 뭔가 디테일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 완벽주의자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C형의 행동 경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돌변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자, 화를 막 내면서 그냥 상대방을 그냥 무차별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제 D형의 행동 경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요. 이런 C형의 행동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압박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이런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죠. 굉장히 신랄하게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C형의 행동 경향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9주차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하게 될 텐데요.
그 앞에 부분에 저희가 다른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길게 많이 하느라고 지금 뭐 시간이 벌써 1시간 가까이 지났네요. 일단 여러분들 그 퀴즈, 자 퀴즈 어떻게 다들 잘 하셨죠? 어제 밤에 제가 이제 마감을 했는데 제가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일단 오늘은 퀴즈 결과를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는 건데 그래도 다들 잘 해주셨고 또 나름대로 또 분석을 잘 해주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처음 배우는 것보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응답하라 1988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성격 유형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성보라 문화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좀 작성을 하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따고 느끼는 그런 성향의 모습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성향의 모습을 C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조금 아마 파악이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성격 유형만 적어서 보낸 친구들도 있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거를 뭐 이제 그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빼고는 뭐 이걸 성적에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각 성격 유형별로 한번 등장인물들의 모습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잘 맞춘 친구가 이제 덕선이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정답을 많이 맞춘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뭐 특히 태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잘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동령이 굉장히 뭐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정한이하고 선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만.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한번 보면서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덕선입니다. 덕선. 자, 덕선의 성격 유형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자,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사실 덕선은 다 아이디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덕선은 뭐 여러분들이 보면 사실 학교에서 꼴찌죠, 꼴찌. 성적이 꼴찌인데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굉장히 쿨하고 발랄한 성격이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외모 같은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성격입니다. 자, 외모에 관심이 많다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봐주고 인정해주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 대표적인 성격이 이제 뭐 I형이죠. 근데 이제 I형의 가장 큰 특징들,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항상 웃음이 많고 호의적이고 또 모든 일에 또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엄청 막 자기가 이렇게 주어진 일들을 굉장히 뭔가 그런 일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죠. 특히 이제 저기 뭐야 올림픽 이제 피켓 들고 입장하는 그런 거 할 때는 너무나 열심히 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춤으로 친구들 막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주인집 아저씨 성균 아저씨랑 재밌는 인사를 항상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뭐 대표적인 성격은 바로 I형이죠. I형입니다. 근데 왜 D형일까요? D형의 모습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D형의 모습이 딱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덕선이의 이제 말투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정팔이랑 얘기하는 모습 나오죠. 그때 뭐라 그러죠? 야 김정팔 뭐 이러면서 이제 말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D형입니다. D형.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서 자기 주장도 막 적극적으로 펼치죠. 뭐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도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기분 변화가 굉장히 표현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행동도 빠르고 성격도 굉장히 급하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바로 D형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특히 그 언니 보라랑도 이제 그런 마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언니한테 안 지죠, 안 져. 네, 안 지죠. 네, 그래서 그런 게 그 바로 D형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이제 이건 I형의 뭐 D형, D형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뭐 이제 특징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환이랑 보면 말싸움 엄청 많이 하죠. 네, 둘이서 서로 안 지죠. 네. 그런 모습들이 바로 D형이 갖고 있는 이제 모습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네, 정환입니다. 자, 정환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 충분히 이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환. 정환 별명이 뭐죠? 여기 드라마에서 별명이 정환 별명이 뭘까요? 네. 개정팔이죠, 개정팔. 그 개가 뭐죠? 성질이 더러워서 개정팔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SC형 아니냐 이렇게 유추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제 정환을 S라고 생각하신 분들의 이유는 정환이 사실 여기 안에서 보면 그 굉장히 그 부모님한테 따뜻한 그런 이제 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시크한 모습이 있지만 그 부모님 정이 많고 또 형 또 엄마 뭐 이런 관계 안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굉장히 이제 뭔가 정환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 갈등과 싸움을 좀 이제 싫어하진 않고 이제 잘 싸우죠. 네, 잘 싸우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S형이라고 약간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 덕선과 그 택과의 삼각관계 안에서 그 정환이가 사실 자기 마음 표현을 잘 못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S형의 모습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모습은 S형뿐만 아니라 C형도 있죠. 네, C형이 자기 의사 표현을 잘 안 하죠. 그런 마음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의사 표현을 안 하고. 그 대신 다른 행동들을 하죠. 뭐냐면 S형은 행동도 못 합니다. 마음만 품고 있는 게 S형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게 S형이죠. 근데 C형과 D형이 있으면서 C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자, 뭐 하죠? 집 앞에서 맨날 기다리죠. 일부러 신부한금 묻고, 그리고 이제 덕선이랑 학교 같이 가요. 네.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제 많이 등장을 하죠. 그게 이제 바로 그 정환이 갖고 있는 이제 좀 그 전략적인 모습이죠. 뭔가 내가 계획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바로 이제 C형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D형의 모습은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장면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햄버거 가게에서 시내에 나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덕선이한테 야 남자 부르라 그러는데 누구 부르냐 그러냐면 정환이 부르라 그러죠.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걔를 개정팔이라 그러면서 성질 캡스럽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질 더러운 정환이가 왜 거기 나타났을까요? 다 알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계획적인 모습이죠. 이제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공군사관학교 가죠.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해서 자기가 그 계획 세워가지고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하는 장면들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에 날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군사관학교로 가게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덕선을 놓친 이유는 C형의 성격 때문에 놓친 것 같아요. 너무 신중한 거예요. 너무 신중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뭔가 덕선이를 이렇게 이제 그 좋아한다라고 표현하고 뭔가 했었어야 될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결국은 태기한테 아마 덕선이를 뺏긴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근데 그 둘이 그 햄버거 먹을 때 그런 장면 나오죠. 엄청 싸우는 장면. 그 이런 것들이 이제 D형이 이제 직선적으로 막 상대방의 어떤 감정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말로 뱉고요. 그 다음에 막 덕선이 발로 차고 막 이러죠. 그게 이제 D형들이 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SC형이면 절대 그런 행동을 못합니다. 네. 그건 D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선우. 선우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셨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선우를 SI형이거나 IS형이라고 답하신 분들이 사실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전혀 다르죠, 사실. 선우는 이제 CD형이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S형 같은 경우, 이 S형은 충분히 좀 이제 아마 그 C형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마 S형으로 조금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여기서 보이는 이제 선우는 종교 회장이죠. 예, 그 다음에 모든 엄마들이 이제 그 좋아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입니다. 예, 모범적이고 원리 원칙도 확실하고 예, 이런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좀 그 뭐 다정하고 살가운 성격들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S형의 모습을 좀 보지 않았을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부 굉장히 잘하죠.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모습, 의대를 가죠.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은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뭔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C형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이 C형으로서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D형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보라하고 이제 보라한테 3살 많은 누나한테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죠. 그래서 결국 사귀게 되죠. 그 모습에서 바로 이 CD형이 다 드러납니다. 예,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결국은 끈질기게 접근해서 끈질기게 노력해가지고 결국 보라의 마음을 얻어내죠. 근데 이제 이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그 영상의 한 장면에서 그런 모습이 사실 나타나요. 뭐냐면 여기서 한 발짝도 더 이상 움직이면 난 절대 안 맞는다. 칼같이 끊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D형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 모습입니다. 선우한테. D형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보면 이제 C형? 근데 어떻게 보면 또 D형의 모습이 또 있을까요? 뭐 이제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것들 뭐 예의가 굉장히 바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C형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또 D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형이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여기서 딱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태기가 바둑 대전에서 지고 와가지고 굉장히 막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우울하게 막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다 쌍문동 5인방이 모이죠. 그 자리에서 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그 저기 찰맞은 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선우입니다. 그러면 선우가 욕을 해보라고 이제 그 태기한테 알려주죠.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D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행동입니다. S형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하죠. 그 다음에 S형하고 I형은 상극이기 때문에 S형하고 I형, C형하고 I형은 상극입니다. 그래서 C형하고 I형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제가 진단을 수천 명을 해봤는데 수천 명을 해도 CI가 나왔다거나 IC가 나왔던 경우는 굉장히 그렇게 드물게 몇 명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진단을 좀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선우는 그래서 CD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태기입니다. 태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맞춰주셨어요. 태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태기는 뭐 C형이 당연히 있다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태기는 당연히 이제 C형이 있고, 근데 이제 S형이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의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승부욕 있는 것 때문에 뭐 D형을 갖다 붙이신 분들도 사실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기는 SC형입니다. SC형. 자, 왜 SC형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태기는 어떤 사람이죠? 일단 말이 없어요. 누가 말을 걸지 않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방에만 있죠.
그 다음에 뭘 하죠? 바둑만 둡니다. 방에만 있고 말이 없고 전형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말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어떻죠? 얇고 가늘고 목소리 톤이 낮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S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전형적인 특징. S형이 사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 바둑 대회 같은 데 나가면 잠도 맨날 못 자고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잘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예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게 바로 S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뭐 C형은 뭐 바둑을 두니까 분석적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뭐 당연히 이제 C형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뭐 승부사 같은 면들 뭐 이런 부분들이 승부욕이 강한 것 때문에 이제 D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C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끈질기고 끈기가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은 이제 S형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고요. 치밀하고 분석적이고 바둑을 둘 수 있는 성향들이 C형에서 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이제 승부욕과 이런 도전적인 그런 도전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승부욕인 거죠. 이거는 이제 C형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듣죠. 규율, 예의도 굉장히 바르고 이게 다 C형의 모습이죠. D형이 있으면 예의 바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규율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의 바르고 행동, 인사 같은 거 엄청 잘하죠. 자, 그게 이제 바로 태기의 모습이다. 자, 마지막으로 동룡이. 자, 동룡이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동룡이는 많은 분들이 뭐죠? IS요. 당연히 뭐 그 절대적인 I형의 모습이죠. 굉장한 I형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덕선이랑 너무 죽이 잘 맞죠. 같은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죽이 너무 잘 맞죠. 뭐 이제 꼴찌입니다 학교에서. 항상 근데 뭐 상관 안 하죠.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공부의 뜻이 전혀 없습니다. 뭐 다른 친구들하고 엄청 친하게 잘 지내죠. 그리고 뭐 항상 즐겁고 해피하고 그 다음에 뭔가 까불까불하고 뭐 이런 모습들 다 I형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근데 뭐 왜 S형일까요? 어떤 친구들은 그 뭐 D형이 있다라고 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동룡이는 사실 정이 일단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S형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D형이면 따뜻한 모습을 사실 잘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태기를 항상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뭔가 정이 가득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태기한테. 자, 덕선이가 가장 많이 상담하고 고민을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죠? 동룡이죠. 바로 이게 S형이 갖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담도 들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신경 써주고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이제 S형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룡이는 IS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디스크 성격 유형별 갈등이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어떻게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 재밌게 하셨나요? 네, 제가 그 영상도 몇 개 올려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기억을 더듬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잘 재미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모이면 이 영상을 보고 한 번 더 이거를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팀이 구성이 되면 게임 형태로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디스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신 상태에서 하니까 아마 재밌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번 그렇게 또 모여서 한번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 시에 이제 DIS 시형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형이 갈등 시에 어떤 행동들을 보일까 하는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약간 폭압적으로 변하고 독재자의 모습을 사실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지시적인 공격적인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 화가 나면 공격의 정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딱 두 가지 상황이 초래돼야지만 상황이 끝납니다. 뭐냐면 본인이 완승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완벽하게 패배를 하든지. 예, 이 갈등 상황이 생기면 주도형은 이런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려도 안하문이 되죠. 막 과격한 행동하고 이게 이제 주도형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 갈등 상황에서 억누르려고 그러고 압도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힘이 있거나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이 사람은 독재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버려서 그 상황들을 종료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이제 공격을 지나치게 당한다 그러면 과도하게 뭔가 행동들을 보이면서 방어하는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교형. 자, 사교형들은 이제 어떤 갈등 시에 어떤 행동들의 모습을 보일까요? 자, 사교형들은 일단 이런 갈등을 원하지 않아요. 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항상 피하고 싶어 하죠. 갈등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특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의 갈등을 더 싫어합니다. 도망가죠. 네, 갈등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근데 만약에 갈등이 생겨서 본인을 누가 공격을 하면 네, 감정의 표현이 굉장히 얼굴에 급격하게 드러납니다. 감정적으로 그 표현이 크게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어때요? 이 사람들도 사람들을 뭔가 헐뜯거나 나를 공격한 사람들을 같이 보복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 대신 본인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해지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변명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적인 정보들을 좀 부식시키려는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죠. 뭐냐면 자, D형이면서 C형이거나 C형이면서 D형인 여자친구가 I형이 높은 남자친구한테 어떤 사안들을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그때 연락 안 받았어? 너 그날 뭐 했어? 이러면서 꼬치꼬치 캐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 사람은 이걸 피해가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변명을 막 심하게 하는 거죠. 문제의 핵심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계속 이제 달래죠. 그게 이제 I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나한테 갈등 상황이 생길 때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아. 근데 그거를 피해가려고 뭔가 그런 행동들을 해. 그게 이제 I형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인상을 주는 것들을 급격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피해버리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곳에 안 나타납니다. 아예. 만약에 자기가 그런 갈등이 뭔가 생겨서 자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안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충동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 충동에 사로잡힌다는 건 뭘까요? 예, 자, 그 갈등 상황에서는 충동적으로 뭔가 내가 행동을 이제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같은 것들을 충동적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I형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충동적으로 모습을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언제일까요? 네. 자, 홈쇼핑. 충동 구매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I형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나가서 쇼핑하는 게 이 I형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큰 방법이죠. 집에서 홈쇼핑. 이게 당장 필요한지 뭐한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딱 봤는데 뭐가 꼽혔어. 그럼 그냥 바로 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충동 구매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성격 유형은 누굴까요? 바로 맞습니다, 여러분. C형. C형들은 절대 충동 구매하지 않습니다.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게 있거나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검색부터 합니다. 그리고 비교 분석하죠. 다른 사이트에 좀 더 싼 게 있나?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후기도 쫙 읽어봅니다. 그다음에 분석하죠. 그런데
그런데도 안 사. 그런 사람은 어떤 성격일까요? C형이면서 S형이 있는데 SC형이죠. SC형. 사고 싶은데 끝까지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게 바로 SC형. 자,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뭔가 새로운 것을 빨리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노베이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I형이 이제 높은 사람들이 많죠. 이제 뭐 핸드폰 신형 나오면 사고 싶어 하고 그래서 빨리 바꾸고 막 이런 사람들. 핸드폰 나와도 안 바꾸고 오래 쓰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C형인 거죠. 잘 바꾸는 사람들이 I형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I형이면서 D형인 사람들이 바로 질러버리죠. I형이면서 X형들은 D형이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는 사람들이 I형이면서 X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S형. 갈등 상황 시 S형의 행동들 어떤지 볼까요? 자, S형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갈등이 상황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 팀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요,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을 하려고 가장 먼저 노력하는 사람들이 S형입니다. 이거를 모두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찾아서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많이 양보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또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니까 내 남자친구랑 내가 트러블 생기는 거 싫어. 그러니까 그냥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흥분한 사람들을 또 평온하게 차분하게 가라앉히거나 또 그런 것들을 중재를 잘 하죠. S형들이. 긍정적인 그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흥분한 사람들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갈등 상황이 증폭이 되면 이 친구들이 더 말이 없어지거나 더 침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D형이거나 이런 친구들이거나 I형하고 만약에 뭔가 갈등이 생기면요. 이 친구들은 막 자기에 대해서 뭔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뭔가 어필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왜 얘기를 안 하냐? 빨리 말을 해보라니까? 왜 그런지 빨리 얘기를 해봐. 이렇게 다그치면 더 얘기를 안 합니다. 더 침묵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막 더 폭발하죠. 네.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S형들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된다? 네. 본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다가 잠수 타버리는 거죠. 핸드폰 꺼버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싫기 때문에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에 집에서 처박혀가지고 절대 당분간 안 나옵니다. 뭔가 이런 상황들이 해결이 될 때까지. 자, 그게 바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방콕하면서 뭔가 이 상황들을 갈등 해소를 위해서 뭔가 이제 이제 피하고 싶으니까 방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갈등 해소를 위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집에 숨어서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정이 되거나 누가 밖으로 이제 끄집어낼 때까지 나가질 않죠.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기면 안정형들은 이런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자, 마지막으로 자, C형, 신중형. 자, 갈등 상황에서 뭔가 이제 상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C형이면서 S형이거나 S형이면서 C형인 사람들이 이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죠. 사실이나 논리대로 상대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갈등 상황에서 본인이 꼭 이겨야 되는 상황. 이런 사람들은 자, 앞에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것 전혀 상반되죠. 이런 C형은 어떤 C형일까요? D형이면서 DC형이거나 CD형일 경우에 이런 행동들이 일어납니다. 수동적 저항과 같은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거는 S형이면서 C형인데 S형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완고하거나 굽히지 않고 고집을 엄청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내가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니면 이 갈등상에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앞세워서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C형이면서 D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C형이면서 S형인 사람들은 이제 내가 갈등 상황에서 뭔가
그 회사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 근데 정보를 알려줘야 돼. 그 정보를 일부러 안 알려주는 거죠.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동도 보통 하죠. 뭔가 할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안 해버립니다. 돌아가서.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작은 보복 같은 거죠. 이게 이제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C형들의 특징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 상황에 대한 어떤 행동형들의 특징들을 좀 알아봤고요. 압력하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일단 수업을 하는 걸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수업 이제 이런 수업들이 사실은 좀 저희도 좀 이제 뭐 원활하진 않은데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 과제 공지 한 거 기억나시죠? 과제를 오늘부터 수행평가 1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까 출석 좀 문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은 이제 그 체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이제 문자 주시면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일단 이제 수업 만나게 될 텐데 아마 제가 뭐 저도 확인 한번 해보고 여러분한테 문자로 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출석 관련돼서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 주시면 돼요. 예.